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다른 어떤 걸로 나를 채워봐도 All of my life You all of my life 채워지지가 않아. 네,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위하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59년 차 연기자입니다. 양택조 씨, 어서 오세요. 또 이재용 씨가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인생 되게 오래 살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족도 사실은 하나하나의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됐잖아요. 네. 화목하게 산다라는 건 말이 화목이지 정말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로애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가족, 그 얘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9년 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삶이 허망하게 느껴져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술을 마셨기에 아내가 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가족에게 많은 상처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의 기도와 아들의 편지는 점점 저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 62살 김발렌티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고요? 어머니가 사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인데 네. 67세에 대학을 이렇게 또 붙으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날이 2002년도 추석날이었는데요. 네. 그날 밤이 또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네. 그런데 7시, 8시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같이 어머니도 주물러 드리고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있는 중에 네. 갑자기 그냥 덜컥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 어머. 네. 그러고도 곧바로 이틀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 가족들 보는 앞에 쓰러지신 거예요? 네네네. 제 앞에서요. 세상에. 그러니까 허망하게 그냥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입학을 앞두고. 아, 입학을 앞두고요? 네, 입학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충격에 도대체 이 인생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 꿈을 다 이루시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한이었거든요. 아이고, 그 뭘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뇌출혈로. 그날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어떤 그게 그럼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은 네. 술이죠. 그럼 병으로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치면 그건 뭐 아무리 안 돼도 하루에 한 7-10병 막 이 정도까지 마시지 않을까요? 병? 아,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보고? 막 술 끊어라, 가만히- 당신 그러다 죽는다, 막 가족들이 막 가만히- 난리를 쳤을 것 같잖아요. 네,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했어요? 병원에 신고해서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거죠. 병원이요? 어디 병원이요? 시체말로 그냥 정신병원이라 그러죠. 이제 네. 폐쇄병동에 이제 갇히는 거죠. 그 정신병원에 갔을 때는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간 것이 네. 2004년도인지 5년도인지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보였었나 봐요. 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막 하고 뭐 제재해서 계속 뭐 매몰 돈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네. 이렇게 아내가 한번 제 상황을 미쳐 날뛰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보니까는 아이고 진짜 뭐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저는 뭐 사람의 탈을 쓴 미친 개일지 모릅니다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급한 나머지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해가지고 이제 짠 거죠. 네. 술 사준다고. 어. 저 친구가 술 사준다고 나갔더니 왜 이 나가자마자 병원차가 딱 있으면서 119인가 무슨 병원차가 있어 그냥 네. 저를 묶더라고요. 어. 묶어가지고 그냥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딱 집어넣던데요.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했을 텐데 못 고쳤나요? 거기 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인정하는 순간 이제 병은 낫기 시작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 아주 난리를 치셨겠어요. 너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냐? 막 안 그럼요. 그러셨어요? 너가 아니라 무슨 그냥 세상에 없는 쌍욕을 다 합니다. 어머. 이건 뭐 아내가 아니죠.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 병원에는 입원과 퇴원을 몇 번 반복하신 거예요? 저는 뭐 많이는 안 했고 한 4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는 몇 번이나 하고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 네. 사실 알코올 중독은 의존자랑 달라서 네. 중독자라고 판명이 된 사람만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불치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저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지 끊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끊었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도 자만인에 빠질까봐 저는 항상 잘 견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견디고 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다가 퇴원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퇴원합니까? 아니, 이 사람 그건 이제 협박을 하니까요. 꺼내달라고? 그걸 가족이 못 견디는 거죠. 조르고 달래고 어르고 협박하고 그래서 정말 이번엔 되겠지. 가족의 동의만 받으면 의사는 뭐 안 내보내줄 안 수 내볼 없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와중에 아내분 때문에 막 다친 적도 있고 그러셨다면서요? 막 난동 부리고 그러시다가? 아내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술김에 저를 이제 뭐 좋은 충고를 주려고 했겠지만 그 충고조차도 저한테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발로 아내를 어떻게 쳤는데 지금도 다리가 좀 아파요. 예, 아내가. 그때 애들은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참 제가 그랬을 첫 때? 번째 병원에 그 입원했을 때가 큰애는 고3, 둘째 아들은 고1. 아유, 한참 네. 공부할 때인데. 아유, 고3, 고1이면 예, 그때 제가 이제 7월 달인가 여름철에 끌려갔었는데요. 그때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고3.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공부 좀 잘했는데 예.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한 것이 저 때문에 아주 평생이 지금 저한테는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술을 드셨어요? 그럼 또? 나오자마자 약은 이제 버리고요. 병원에서 약 줄 거 아닙니까? 그건 거의 안 먹게 되고요. 그냥 또 이렇게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또 가요. 이게 몸이 안 돼요, 몸이. 그 가족들도 아주 징그러웠겠어요. 그냥 계속 술만 드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쳐놓죠. 의지도 없고 고치지도 그러니까 않고. 다시 또 집어넣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지옥이죠, 지옥.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앓는 병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가족병입니다. 중독자의 눈치, 기분에 따라서 모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술 감추고 찾고 내놓으라고 하고 말리고 안 되면 그죠? 돈이 없으면 이제 돈도 훔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도 포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가족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방치 내지는 아까 속된 말이지만 병원에 쳐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구나. 그걸 이제 3번을 되풀이했고 정신병원에 4번째 입원했을 때 네. 비로소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술을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4번째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아들의 편지인데 뭐 글씨도 뭐 엉망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편지 읽다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의 반짝이는 별, 나는 아버지를 반짝이게 하는 밤하늘. 거기서 이 양반이 눈물이 엄청 쏟아져가지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아들이 나의 반짝이는 별이어야지. 어떻게 내가 밤하늘의 배경이 돼야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얘가 아버지구나. 예. 엄청나게 그때 통곡을 했어요. 원래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울며 와서 제재를 하는데 예.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또 아내가 병원으로 보내온 쪽지 하나, 그 노란 포스트잇 그 쪽지에 사랑해. 예, 그다음에 예전에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두 가지 그 일들이 참. 저를 많이 견디게 해주는. 구해줬네요. 가족들이 구했어요. 뭐 아버지를.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가족 중에 이제 중독자가 있어요.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네, 뭐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병일 수 있거든요. 네. 그 마음에서 시작돼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고 또 가족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요. 사실 가족들은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예. 그런데 우린 그런 실수하잖아요. 어. 우리 스스로 가족 내에서 그걸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안 돼요? 예, 그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사실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아니 나도 술 먹었지만 네. 저 양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예. 그 아드님이 뭐 아빠는 뭐 별. 밤하늘 별. 밤하늘에 뭐 반짝이는 별 뭐 그런 이 편지 예. 요게 약이었다. 네. 아니 말하는 과정이 딱 네. 그렇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4번째 입원을 했을 때 퇴원하면서 술을 네. 끊게 된 건데 그러면 퇴원하면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가족을 만났을 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2010년 8월 16일 날 이제 그날 이제 나왔는데요. 큰아들이 그때 23살 땐가 그랬는데 네. 네. 어머니를 설득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래서 이제 단서는 한 번 더 마시면 이제 영구 폐색 병 이제 그 병동에 예. 갇히는 걸 다 약속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약조를 했죠. 예, 근데 나와서 이제 아내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 양쪽에 앉히고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당신에게는 남편의 자격을, 두 아드님께는 아버지의 자격을 제가 반납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잘 견뎌온 거죠. 뭐. 그 가족에게 큰절하고 네, 내 마음에 새기고 네. 그 이후부터는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야, 성씨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 진행 중이고 네. 언제 다시 또 무슨 일에 의해서 제가 또 다시 또 5번째 갈지도 모르지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술 파는 카페도 하셨던 적이 있다면서요?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건? 그건 2015년도에 했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술을 파는 카페를 할 생각을 하세요? 하필. 고양이가 생선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가장 제일 먼저는 제가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는가. 그거를 저를 이제 돌이켜보는 거였죠. 근데 좀 성품이 특이하세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술을 멀리하고 싶으면 술과 멀리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내 옆에 술을 다 완전 배치를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극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아니, 그 옛날 속담이 많이 있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예. 딩동댕. 그걸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셨네요. 직면하시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예,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그 카페에 저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또 스승이 되는 거죠.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또 엉망으로 가버리면 네. 저 형도 저러네. 뭐 저 친구도 저러네. 그런데 또 다시 가니까 저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아우들이 다 또 스승이 돼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기 작년에 제가 그 구청에서 제공한 그 공공근로 좀 하다가요. 네.
작년 말에 서울시 청소부 뽑는 것에 제가 합격돼가지고 네. 올해는 2월 달부터 물론 기간은 10개월 나이가 있어서 예. 10개월이지만 예. 서울시 365 청결 기동대에서 예. 청소부로 열심히 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파란만장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은 정말 그 가족들에게 되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사실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거의 10여 년을 그걸 견디다 보면 가족들도 막 마음이 다 상처가 너무 깊어지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원망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아드님이나 아내에게 지금 정말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크시죠. 그냥 미안한 고마움 뭐 이런 것이 다 복합됐는데요. 예. 최종 결론은 감사죠. 네. 예. 아, 무조건 고마운 거죠. 무조건. 네, 지금 저 같은 걸 아버지로 뒀고 저 같은 놈을 또 아내로 둔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때 네 번째 태어나고 큰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큰절할 일은 없으셨겠네요. 잘 하죠. 하고 계시니까. 아내한테만 또 했죠. 아내 7번 했어요. 7번 1년에. 1년에 언제 네. 하세요? 저를? 뭐 새해 첫날 아. 두 아들 저기 낳은 날 고생했으니까 어머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 병원에서 빼준 날. 예. 아. 네. 그 다음에 또 결혼기념일. 아이고. 그 아내는 반응이 어때요? 그럼 그게 절을 맞춰야죠, 하면? 얼른. 아니요. 처음에는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지. 미루는 데다가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받아야 됩니다. 어머. 지금 제 나름대로 속죄니까 예.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한 5년인가 6년째 되던 해인가 예. 그때부터는 제가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네. 왜냐면 제가 절을 했는데 저는 이게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예. 이거 예민합니다. 빗방울이 하나가 딱 금방 알고. 근데 뭐가 이렇게 간지러워요. 예. 보니까는 아내도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내도 뭔가 눈물이 고이는 것 같고 해서 아 이제 곧만 해도 됐구나. 그 아내분이 네. 저기 저 양반이 절을 할 때 예. 처음엔 이제 그랬다가 시간이 가면서 네. 아 이게 치유의 과정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냥 내버렸다가 그러다가 김 발렌티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가족의 힘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챙기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행복하고 화목할 때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가족, 원수 같은 가족도 있고요. 예. 편안한 안식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도 있고 네. 정말 기적이네요. 예.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있잖아요. 아마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원수 같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원수 같은 아버지고, 근데 원수를 네. 사랑하는 어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언제나 지금처럼 사실 가족 여러분께 제가 유구무원입니다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저는 사람 되는 게 꿈입니다. 저 사람이 되도록 많이 당신이 두 아드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솔직히 아니 10년간 가족을 괴롭혔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가족들이 받아들일지 했는데 저렇게 한 10분 하면 다 받아주겠어요. 그죠? 세상에 아이고. 정말 진심으로 오늘 지금도 이렇게 진솔한 얘기 이 자리에서 네. 해주셔서 김발렌티노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건실한 가장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끝까지 고맙고 멋지게-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멋지게 참으세요.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